서울을 제한 대부분은 조합 설립과 후에 시공사 선정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사업을 시행해요. 이제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을 하죠, 그죠?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 시행 단계 들어가면 뭘 한다? 분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분양을 신청해요. 먼저 하는 게. 분양을 통지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자, 분양 신청을 안 하면 드디어 재개발도 조합원에서 탈락됩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언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냐면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죠. 그죠?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을 안 하죠. 그럼 그 다음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재건축은 이제 반대하면 여기서부터 아예 조합원으로 못 따라오는데 재개발은 이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에 그렇게 돼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죠.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뭘 만든다?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표현을 최종계산서라고 했죠. 최종계산서. 계모할 때 2만 원씩 걷어 안 걷어? 그쵸? 2만 원 걷어가지고 나중에 계산대 해가지고 최종 계산하는 게 뭐더라?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때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비례율도 거의 99%가 이때 확정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떨어졌으니까 건물은 뭐예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겠죠. 철거하고 뭐 한다?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하겠죠? 조합은 동호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일반 분양을 하죠. 그죠? 일반 분양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겁니다. 준공인가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물권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 절차로서 등기하고 청산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제가 먼저 적어드린 이유는요. 이게 이제 수업 듣고 또 지나고 나면 싹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싹 떠올린 상태에서 한번 이제 수업을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비례율을 한번 볼 건데, 자, 교재 43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비례율. 자, 비례율의 공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비례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비례율이 왜 필요하냐. 처음에 공식을 일단 아시죠? 뭐 분해? 종전자산 분해. 종전자산이죠. 종전자산. 분해. 뭐? 종호자산. 빼기. 비용이죠. 야, 하루 사이에 완전히 사람을 내가 만들어 놨겠어. 자, 봅시다. 이게 바로 뭐더라?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배우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50년 동안 모르는 거 갖다가, 그죠? 1시간 만에 다 알아봤어요. 자, 이거죠. 이거 종전자산의 가치가 만약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이냐면 1억입니다. 1억. 근데 팔아서, 얼마에 팔았어? 2억에 팔았죠. 그 비용을 얼마 들였다? 만약에 8천만 원 들였다고 가정해볼까요? 8천만 원? 그러면 비율이 얼마 된다? 120% 나오죠. 120%의 비율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비율이잖아요. 그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요. 왜 필요하냐면, 내 혼자서 사업을 하면요. 내가 1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1억짜리 토지를 사가지고, 건축비를 8천만 원 들였거든요. 8천만 원? 건축비를 8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걸 얼마에 팔았다? 2억에 파는 거죠. 원래 토지 가격은 1억인데, 8천만 원어치 비용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 얼마에 팔았다? 2억에 팔았죠. 그러면 얼마를 남겼어요? 2천만 원 남겼죠. 근데 그걸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 벌었다? 120%를 벌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혼자 할 때는 이런 걸 공식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데, 이게, 종전자산에 투입한 사람이 1억이 내 혼자 게 아니고요. 내 혼자 게 아니고, 갑이 3천만 원을 넣었네. 여기에 을게 1,000만 원이 있네요. 병이 2천이 있네요. 정이 여기에 4천만 원을 넣었네. 사람이 이제 많아지는 거야. 그죠? 그 이기성이 얼마를 벌었어요? 결국 여기 팔았으니까 2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2천만 원을 나눠 가져야 돼, 안 나눠 가져야 돼? 갑을병정이 나누어 가져야 돼, 안 나눠 가져야 돼?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나누어 가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정순이가 그나마 낫는데요. 3,235만 원, 2,621만 원, 2,324만 원, 그죠? 4,628만 원 등으로 해가지고 나눠지면 소점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나마 4명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얼마냐면 2,000명이야, 2,000명.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누어 가지기가 쉬워, 어려워? 엄청나게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학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수학학자들이. 이걸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요?
120%죠. 120%. 지금 여기서 얼마를 벌었어요? 2천만 원 벌었잖아. 그 2천만 원 버는 걸 갖다가 이제 한번 나눠 가져볼게요. 이 사람 투입한 게 얼마야? 3천이죠. 그러니까 3천에 2천만 원 얼마? 600. 600 가져간 건 600이잖아. 얘는 얼마? 200. 얘는 400. 얘는 800. 20%씩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합치면 얼마인데요? 8, 2, 6, 4, 2천 딱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배분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수천 명이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전부 다 다르거든. 똑같은 사람이 거의 안 논다고. 거의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나누어 가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공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엄청나게 편한 거지. 그래서 만드는 게 뭐더라? 비례율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례율. 근데 이제 비례율은 이런 공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왜 만들어진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명이 사업을 하면 비례율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필요 없더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한 명이 하면 필요가 없는데,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여러 명이, 그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까라는 공식 때문에 만드는 게 비례율인데, 다시 하면요. 뭐 분의? 종전자산이죠. 종전자산. 분의 후자산이죠.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들어오는 자산. 에다가 뭘 뺀다? 비용을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례율이 나오는데, 이 비례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높은 게 좋잖아요. 그죠?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높은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게 좋죠. 근데 비율이 높으려고 그러면 종전자산의 가치가 분모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고, 비용은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종후자산의 가치를 무조건 높일 수는 없다. 무조건 높일 수는 없죠. 왜? 무조건 높여버리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또 무조건 낮출 수도 없다. 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은 어떤 아파트를 원하냐면 명품 아파트를 원합니다. 좋은 아파트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낮출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뭘 낮춰야 된다? 종전자산을 낮춰야 되는데 종전자산을 낮추기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례율 공식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요, 정해진 숫자거든요. 요 공식도 넣어야 되는데, 이 숫자마다에 뭐가 있냐면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 그 딜레마를 갖다가 사업의 과정 속에서, 사업의 과정, 즉, 이 모든 사업의 과정 속에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면서 갈 것이라는 게 결국 사업을 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요. 조합장이 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원만하게 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이 수치 조정을 잘 하면서